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회사를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많은 야근을 했고 피곤함 때문에 평소보다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평소와 달리 엘리베이터 안에 약간의 긴장감이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민수뿐만 아니라 낯선 여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층인 10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거울 속 여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쾌함이 밀려왔으나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하자 민수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예전부터 느끼던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상하게 서늘하고 을씨년스런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려던 순간 민수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출근을 준비하던 민수는 현관문 아래 놓인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색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여자와 무언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지만 혹시 친구들이 장난을 쳤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한 번의 불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잠을 청하려는 순간 그야 방 창문에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이런 소리가 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창문에 붙은 손자국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현실적으로 창문에 매달려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악한 민수는 급히 뒷걸음질을 치며 방을 빠져나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여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도 민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집을 정리하는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앞거울에 나타난 여자가 그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섬뜩했으며 그 순간 민수는 절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사를 간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절대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떠도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다른 기묘하고도 섬뜩한 세계가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언제나 흥미롭고도 공포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잠시 휴학을 하고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한적한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대구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에 있었고 인근에는 오래된 사찰과 끝이 보이지 않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에 익숙한 나에게 이곳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조용한 휴양지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마을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 마련하는 고구마 수확 축제에 가실 예정이라고 하셨다. 나 또한 이색적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했다.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저마다 밝은 얼굴로 고구마를 캐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한 마을 주민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는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꾼이었다. 그분의 이름은 박영감님이었고 박영감님은 특유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자주 마을의 전설과 설화를 들려주곤 하셨다. 축제가 한창인 동안 나는 박영감님께 흥미로운 마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허름한 창고지붕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지. 우리 마을 뒤편 숲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 마님이 이끌던 저택이었지. 그 마님은 말을 걸어오는 검은 고양이를 늘 곁에 두고 있었어. 그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마님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지. 하지만 어느 날 마님과 고양이가 모두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 저택은 비어버렸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영감님의 이야기에 익숙한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박영감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 고양이가 마님의 영혼을 데려갔다고 속삭였지. 그래서 밤이 되면 그 고양이가 마을에 다시 나타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거나 응답하면 그 사람은 마님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용기가 생겨 숲속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숲길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자 오래된 저택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묘하게도 주변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만 같은 소름이 돋았다. 폐가 앞까지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서진 창문 틈으로 검붉은 세계 고양이가 내게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박영감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섬뜩한 느낌에 뒤로 물러섰다. 어쩌면 그 고양이가 정말로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귓가에 속삭이며 무언가 더 보고 싶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 댁에 머무는 동안 절대 그 숲 근처에 다시 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마을에 고요하면서도 불길했던 공기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기이한 이야기를 접하지 않고서도 그 여름날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세계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내가 대구 시골에서 겪었던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 여전히 가끔씩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그 고양이의 눈이 생각나곤 한다. 과연 그 숲속의 전설은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나의 상상에 불과했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김민수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깊은 숲속을 지나야 했기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급히 차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으스스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그냥 지나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발 주변에는 낙엽들이 불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다랗고 새빨갛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뒷걸음질 치며 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손을 뻗는 듯한 동작을 했고 순간적으로 민수의 귓가에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지 마세요. 민수는 혼비백산하여 차로 돌아와 급하게 문을 잠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착할 때까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술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무심코 내다봤을 때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집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그녀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자마자 정적이 흘렀고 전혀 들리지 않는 소음만이 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경계심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 밖으로 나가보니 바닥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그가 본 여자 쪽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점점 사라지더니 마치 숲 속으로 사라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도 여러 날 동안 그 여자를 본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간혹 아무도 없는 길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집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면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여자와의 이상한 만남이 민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 여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마을에 대한 무시무시한 전설을 듣게 되었고 그 여자가 과거에 그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본 민수는 놀랍게도 그 여자가 과거 마을의 주민이었으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후 그분이 길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민수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을의 오래된 의식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달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수는 그 일을 계기로 마을에서 떠나게 되었고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그의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듯이 말입니다.